로마 하면 역시 콜로세움이죠. 정말 웅장하고 로마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건축물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주 잔혹한 오락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야수형이라는 건데요. 어떤 역사가는 콜로세움을 이렇게 불렀어요. 제국의 가장 피비린내는 도살장. 와,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여기가 그냥 경기장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확 와닿죠. 말 그대로 죽음을 구경거리로 삼던 곳이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걸 보고 로마인들은 열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쇼의 실체를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쇼는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그 시작은 보통 베나티오네스라고 불리는 동물 사냥 쇼였습니다. 근데 이건 본격적인 쇼에 앞선 에피타이저 같은 거였어요. 오후에 벌어질 진짜 끔찍한 일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가벼운 구경거리였거든요. 근데 가볍다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콜로세움이 문을 연 지 딱 100일 만에 여기서 죽어나간 동물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무려 9천 마리입니다. 9천 마리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랑 코끼리를, 저 멀리 북유럽에서는 곰을, 나일강에서는 악어를, 심지어 하마나 코뿔소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제국 곳곳에서 잡아온 이 귀한 동물들이 오직 로마 시민들의 눈요깃거리를 위해 여기서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이 동물 사냥 쇼가 얼마나 기괴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도 나오는 콤모두스 황제. 기억나시나요? 자기가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믿었던 그 황제가 직접 경기장에 내려가서 타조 목을 댕강 벤 거예요. 그러고는 그 머리를 들고 관중석을 향해 막 흔들었대요. 기록에 따르면 관중들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으려고 월계 수잎을 막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초현실적인 공포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오전에 동물쇼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요. 돈 많은 귀족들은 밥 먹으러 자리를 뜨기도 했지만 수많은 평민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거든요. 바로 정오의 공개 촬영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어두워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로 담나티오 아들 베스티아스, 우리말로는 야수형입니다. 라틴어 뜻을 그대로 풀면 맹수에게 던져지는 저주예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형수를 며칠씩 굶긴 맹수들한테 던져줘서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찢겨 죽게 만드는 로마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희생자들은 대부분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그러니까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들이었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나 로마에 대항했던 전쟁 포로들,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던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냥 죽이는 걸로는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죽음마저도 아주 극적으로 연출했거든요. 죽음의 연극이라고 불렸는데요. 진짜 잔인합니다. 예를 들면 한 죄수한테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처럼 날개를 달아줘요. 그리고 경기장 천장에 매달아 놓는 거죠. 관중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서 결국 바닥에 있던 굶주린 곰의 먹이로 만들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이건 처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을 가지고 벌이는 쇼였죠. 이런 끔찍한 연극 뒤에는 아주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엘리베이터라고 불리는 건데요. 콜로세움 지하 공간, 히포게움이라는 곳에서 노예들이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걸 막 돌리면 맹수가 갇힌 우리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쑥 하고 경기장 바닥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이 딱 열리는 순간 굶주린 맹수가 튀어나와서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거죠. 이 모든 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한 쇼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봤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도대체 수만 명의 로마인들은 왜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던 걸까요? 로마인들은 이 잔혹함을 어떻게 스스로 정당화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저들은 죄를 지어서 스스로 짐승이 된 거야.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저기서 죽어가는 희생자들을 더 이상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했으니 짐승에게 죽는 게 당연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 잔인한 쇼에는 아주 뚜렷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이겠죠. 까불면 저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우월한 우리 로마 시민과 하찮은 저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워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로마라는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아주 강력한 선전도구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로마의 정의가 얼마나 이중잣대였는지 확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여도 벌금을 내거나 추방당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만약 사형을 당하더라도 고통 없이 한 번에 목을 베는 참수형, 이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노예나 비시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방금 본 것처럼 맹수에게 찢겨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공개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신분이 당신의 목숨값을 결정했던 시대였던 거죠. 자, 이제 콜로세움이 남긴 이 피로 물든 유산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을까요? 학자들은 콜로세움이 운영되는 몇백 년 동안 대략 4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40만 명.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날 웬만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인간의 희생도 끔찍했지만 동물의 희생은 그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무려 100만 마리 이상. 1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오직 인간의 유흥을 위해 여기서 죽어나갔습니다. 콜로세움은 이름만 경기장이었지 사실상 거대한 도살장이었던 셈입니다. 콜로세움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오락과 잔혹함,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한 사회가 즐기는 오락의 형태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죠. 로마인들은 그들 나름의 답을 내렸겠지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